선생님, 소문 듣기로 이제 네. 선생님이 원래 정치인을 하려다 정치계에서 좀 놀았다. 그랬는데 무당이 됐다. 네. 좀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이 맞나요? 혹시? 뭐 맞다고 뭐 정치 쪽에서 놀았다라고 하면 거창한 것 같은데 네. 정치를 하고 싶었던 거는 맞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 그 정치인들을 좀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많이 아세요? 그냥? 많이 알죠. 아, 그리고 점도 보러 왔었나요? 그분들이? 오셨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갑자기 무당이 되신 거예요? 아, 제가 그러니까 정치와 내가 무당이 된 거는 좀 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또 미쳐 커피? 아니 제가 그 사주에 네. 반이 3개가 있대요. 네네네. 어쨌든 그거는 뭐 나중에 무당이 되고서 네. 그 다른 그 무당 선생님들한테 들은 얘기고 네. 야 너 사주에 뭐 관이 3개야 뭐 이제 그 소리는 뭐 3개인지 4개인지 그런 건 알지도 못했고 그냥 정치인은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고 물어보셔야지. 왜요? 그러니까 정치인을 꿈꾼 게 아니라 네. 제가 지역사회에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제가 원래 크리스찬이었다는 건 아시죠? 네, 저는 알죠. 예, 제가 네.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 고봉소년원에 네. 그 봉사를 다녔었어요. 의왕시. 네, 의왕시. 아. 그래서 거기서 인연을 맺은 아들들이 10수명 됐어요. 네. 근데 그거를 다니다가 한계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봉사는 열정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의 봉사는요 라이센스도 있어야 하고요 돈도 있어야 돼요. 열정만으로 순수한 열정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거기를 다니다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 장벽에 부딪혔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나러 와야겠다라는 어떤 그 미안함과 숙제 그 아이들에게 끝까지 그 나의 어떤 그 해야 할 몫을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담고 내가 준비를 해서 다시 오마 그 다짐을 하고 물러나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시 이 아이들과 인연 맺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선생님 이름 얘기하지 마요. 아, 예? 이름. 네. 그러면 네. 그 아무튼 국회의원분. 네. 국회의원 땡땡땡 네. 그분하고 인연이 돼서 제가 여성 회장이 됐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투표도 안 하고 살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투표권을 부여받고 제일 처음 투표를 한 게 1998년도 IMF 때 네. 97년도에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매일 정해놓고 하러 가는데 그때 IMF를 위해서 준비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네. 그러니까 길바닥에 그 정도는 그건 돌아가신 이야기- 분이니까 그래서 네, 길바닥에 남게 생겼는데 네. 그러면서 3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생뚱맞은 기도를 3가지를 그러니까 중보기도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미 무당이었던 거지. 네.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어쨌든 그 당시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저희 남편과 주변에 사는 이웃 사람들 전부 끌고 가서 투표 딱 한 번 해봤어요. 네. 그때가 97년도 12월 대선이었을 거로 기억을 해요. 그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투표권 행사하는 그거였고, 친정아버지는 이제 평생 민주당에 완전히 그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예, 모르겠어. 어머니도 저희 엄마도 그러셨고, 저희 엄마는 뭐 아주 노무현 대통령 아주 열성 지지자셨고, 네. 두 분 다 충청도 분이셨어요. 본향은.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는데 그 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안땡땡 네. 이제 그 국회의원하고 인연이 되면서 좀 스카웃을 받은 거죠. 이제 나름 그분한테. 네. 그러면서 상당히 초고속으로 제 위치가 막 올라갔어요. 근데 어떤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세계에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정치계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맞잖아요. 거기서 제가 네. 본 거예요. 활동은 했지. 근데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는 네. 정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가슴에 품고 왔던 그 아이들, 그 다음에 세상의 소수자, 이렇게 소외된 계층들한테 내가 뭔가 힘이 되고 싶은데
정치는 수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목적과 수단을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돈이라는 걸 예로 들어 볼게요. 돈은 내가 살아가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필요한 수단인 거지, 돈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고 추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그 관계가 전 그렇다고 봐요. 내가 추구하는 본질,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돼서 수단과 목적이 바뀔 때 인간은 스스로 좀 추하게 타락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정확하게 제가 짚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가 목적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권력이라는 게 필요했고 돈이라는 게 필요했는데, 아, 저렇게 높은 데 있는 분하고 내가 인연을 맺게 되면 저분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눈먼 데 쓰이는 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 입장인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돈들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끌어다 줄 수 있는 내가 역할을 하자. 라고 해서 정치계에서. 그래서 인연을 맺었어요. 네, 입문을 했고, 그리고 들어가죠. 거기서 내가 어떤 그 주권 행사, 어떤 내 위치를 갖기 위해서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정치판에서 내가 필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면 팽당할 수가 없죠.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늘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조금씩 계속 계단 올라가듯이 위치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다가 결국 고지가 무당이. 바로 족이었어. 그러니까 무당이 되셨다. 예, 속된 말로 어떤 당에, 잘 나가는 당에 공천을 받지 않아도 네. 무소속으로 나와도 내가 시의원은 할 수 있다? 라는 그 정도 자신감과 위치까지는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맞은 거예요. 무당이 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당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네. 저한테. 그리고 제가 머리를 오늘은 쪽을 안 줬는데, 제가 그런 정치 쪽에서 이제 뭐 그런 뭐 어떤 그 메인으로 활동을 한 건 아니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따까리라고 해야 되나? 네. 주변인. 예, 그런 위치에 있을 때부터도 머리를 쪽을 짚고 다니고 한복을 입고 다녔어요. 개량 한복, 못이, 깔별로. 네. 그렇게 하고 그 언니들이 그랬어. 야, 너는 그런 옷을 어서 구해 입고 다니니? 그러니까 뭐 무당들이 입는 옷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쵸, 많이 한복. 뭐 이렇게 아주 새빨간색 그 원피스라든지, 그러니까 좀 특이한, 보통 이런 일반 아줌마들이 입지 않는 그런 이상한 옷과 그런 행색을 제가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내린 곳을 받고 났을 때 어떤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축하한다. 저한테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면서, 야, 네 전공 제대로 만났다. 근데 그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축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무당이 됐어. 평생 과천교에서 진짜 이렇게 이름 없이 존재감 없는 그 무당이, 저기 교인이 아니라 상당히 존재감이 부각이 되는 위치였는데, 내가 무당이 됐을 때 너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질 않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칭찬인가 욕인가? 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갖고 일단은 뭐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다가 했죠. 일단 무당이 됐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정치인들이 점을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라기보다, 네. 저는 그 무당이 되면서 세상에 걸쳐있던 모든 관계, 내가 알았던 정치인들, 뭐 단체장들, 세상에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하고 절연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내가 하던 페이스북 뭐 등등 뭐 SNS 모든 거 다 접고, 심지어 내 프로필에도 내 이름 석자 세상에서 가졌던 그거는 다 접었어요. 흔적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그냥 연지당이라는, 그래서 연지당의 연지로만 이제 앞으로 나는 살아갈 일이 남았다. 내 남은 인생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찾아오죠? 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2017년도부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옥수 올리고 기도하잖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난 물어본 적 없어. 뭐 누가 될까요?
뭐 누가 점을 보라 그저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신령님께 이제 전환 축원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참선 기도 잘하거든요. 네. 이 셀프 공수라고 해야 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문재인이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나 할머니 나는 저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홍준표 뭐 의원도 별로지만 그래서 할머니 근데 왜 문재인? 문재인이 아무튼 돼야 거기까지 너무 세. 그 돼야지. 네. 네가 안 좋겠냐. 그러니까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되는 게 왜 내가 편한지 그 역학 관계는 모르겠어. 근데 우리 전안에 계신 어르신들은 그분이 돼야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되는데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거는 넘어갔죠. 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총선이 오는데 2017년도, 2018년도 6.4 지방선거 했잖아요. 네. 2017년도 8월에 어느 날 17일인가 24일인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인데 비가 진짜 그 하늘에서 왜 바켓으로 일본 말인데 이게 막 들이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이붓는 것 같은 폭우가 오는데 시장실 찾아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안 된다. 다음번에 떨어진다. 네. 미쳤지. 근데 지금 시장 말고 그 전 시장. 그래요? 전 시장이 이제 그 3년차 됐을 때죠. 네.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떨어지는데 네. 그래도 네가 이제 현직 시장이니 기회는 주겠다. 그러면서 관악산 연주암에 올라가서 네. 관악산 신령님께 100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너무 나도 내가 무당이지만 내가 생각해도 생또라이 같잖아. 이런 그렇죠. 말도 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해도 돼요. 그거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내가 그때 생각이 그랬다고. 나 이거 진짜 제대로 미치는구나. 근데 미쳤으니까 내가 무당이 됐지? 네. 뭐 그런 생각. 근데 내가 그래서 근데 할머니 밖에 비가 너무너무 온다. 이거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을 만큼 비가 오는데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진짜 비가 딱 그쳐요. 그때가 1시에서 2시 사이였어요. 2017년도 8월 하여튼 목요일이었어. 근데 아마 그 기상청에 아마 그거를 확인해 보셔도 될 거야. 그래서 비가 딱 그치는 거 거짓말같이. 그래서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데 갔어요. 근데 내가 이 손님들 오면 너무 이렇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닌 탓에 그 성경을 갖고 많이 비유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 니느웨이에 가서 니네 멸망할 거니까 니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여호와한테 회개하라고. 네. 근데 요나가 그거 안 가려고 뺀질거리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뭐 등등등 고난을 겪잖아요. 내가 딱 그 심정이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 시장하고 제가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웃긴 거는 그 양반이 시장에 일 때 수행했던 제가 비서를 했거든요. 네. 여자 수행. 내 덕을 많이 봤어 그 양반이. 근데 좀 나를 쌩깠지. 근데 가서 이거를 기도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요나가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저 니느웨이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왼수인데 내가 회개하라 그래서 저것들이 회개를 해갖고 구원을 받으면 어떡하지? 저것들 그냥 그게 딱 멸망을 해갖고 하나님 심판을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였잖아요. 나도 그 심정이었던 거야. 이 시장한테 가갖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내 말을 받아들여서 이게 신령님한테 잘못했다고 해갖고 다음번에 또 되면 어떡하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도 이제 그 할머니가 우리 이제 전안에 할머니 가라 하시니 이제 갔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진짜 모 같은 심정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이 과천은요 보수가 여태까지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강남권이 왜 그 보수들이 많잖아요. 그쵸. 여기 과천도 꼴통 보수들이 많고 역대 아까 그 안땡땡 의원님도 4선을 하면서 여기서 여기를 완전 구축을 해놨단 말이에요. 과천하고 의왕을. 누가 봐도 그분이 공천만 받으면 그분은 되는 수순이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어떻게 가라 그러니까 갔어. 미친 척하고.
근데 이제 또 그 당시 그 비서들이 저희 집 이제 손님들이었어. 그래서 어디 계시다는 정보를 또 받았어. 근데 약속이 캔슬이 돼서 사무실에 계시다는 거야. 그 양반이. 네. 그래서 그냥 갔어. 가고서 그냥 차 한잔 마시러 놀러 왔어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제가 엄청 이제 활개치고 단체장 활동을 했었어요. 과천에서. 근데 이제 무당이 돼갖고 이제 들어 앉으면서 조용해졌는데 갑자기 이제 시청에 떴다니까 궁금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는 공무원들도 몇 명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을 열어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님 다음번에 안 된대요. 그렇게. 그랬더니 회장님 걱정해 주시는 거는 고마운데 저 공천 받을 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내가 뭐라 그랬냐면 공천 아니라 공천 할애비를 받아도 안 된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거의 1시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세요. 안 믿었구나. 그러면서 안 믿은 게 아니라 그분이 그래서 저 교회 다녀요 회장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교회 다녔었어요. 제가 아마 시장님보다 더 열심히 믿는 저는 완전히 골수 크리스찬이었고요. 저 예수쟁이였어요. 전 지금도 방언해요. 무당이 됐는데도 전 지금도 방언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신심이 시장님보다 절대 못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제가 말하는 게 또라이 같죠? 저도 그래요. 근데 미쳤으니까 무당이 됐겠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저를 좀 어떤 보여지는 환경적인 이런 것들 제가 이 길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력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경제적인 부분도 컸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많이 무시를 했거든, 이 양반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잃고, 막판까지 몰려서 이 길을 왔을 때 또라이가 됐으니까 이 길을 왔겠지. 저도 제가 제정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을 할 때 돈을 벌어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에 더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뭔 주제도 안 되는 게 봉사하겠다고 정치하겠다고 이 판에 기웃거린 게 하면서도 내가 사실 이해가 안 갔다 지난 10년. 근데 내 무당이 되고 나서 그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이때 뭐니? 어떤 무당이 감히 현직 시장 앞에 와서 대놓고 당신 다음번에 떨어지니까 그것도 가장 유망한 시장 앞에서 떨어지니까 가서 신령님한테 회개하라고 잘못했다고 백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그런 배포 있는 무당이 있겠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아마 저를 갖다가 신령님들이 콕 찍어서 스카우트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런 10년 뭐 정치 언저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따까리 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이 어떤 조직 사회에 뭐 체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한 거는 막말로 무당이 돼서 정치하는 사람들 똑바로 하라는 길라잡이 하라고 과외 공부 시키신 것 같으시네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시장님 예, 하세요. 시장님 지난번에 선거 나오실 때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셨잖아요. 왜 보셨어요? 관운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되는 거라고. 시장님 실력으로 되셨어요? 진짜 운 좋게 운으로 되신 거잖아요. 그게 관운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요? 성경 어디에 관운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건 우리 무당들 용어인데. 그리고 시장님 계시는 시청에 뭐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있어서 저마다 부서별로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도 뭐 많은 신령님들 계시지만 그 중에 12신령님이라고 그러셔서 신령님들마다 소관이 다 다르신데 그 중에 관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군님 소관이고 그리고 장군님이 도와주셔야 관운이 있어서 시장이 되는 걸로 하다못해 동네 통반장도 그런 관운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관운이 사주에 3개가 있대요. 그래서 아마 내가 풀어먹지 못한 거 정치하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은 좀 내 길을 나눠서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은 와서 이런 조언을 전언하라고 그래서 저를 가르치신 것 같으시네요. 뭐 어쨌든 선택은 시장님의 몫이지만 저는 우리 신령님들의 말씀을 전달하고 물러갑니다. 그리고 나온 적 있어요. 근데 나와갖고 그분이 안 됐죠? 떨어졌죠. 그래서 과천이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의원 7명 명단도 쭈르륵 주시는 거야. 아, 봐달라? 예, 아니, 신령님이 네. 지역구 이렇게 시의원들 7명 비례대표까지 네.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게 우리 할머니는 꼭 거기에 이제 답을 딱 주세요. 네. 뭐 누구는 된다. 비코즈가 꼭 들어. 왜냐하면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저하고 이 길을 오면서 그 악연인 사람이 있었어요. 네. 2명. 근데 그분이 된다고 했죠? 네, 그분이 된다는 거야, 시의원으로.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얘가 된다요? 그랬더니, 아가, 너가 사사로운 어떤 원수를 갖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자리를 준 게 아니다. 너는 이런 신령님들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체고, 어떻게 보면은 뭐 메신저? 그리고 심부름꾼인 거다. 응? 너의 사사로운 어떤 복수나 그런 걸 해서 신령들의 어떤 뜻을 네가 왜곡해서 전달한다든지 그 능력을 네가 잘못된 걸로 악용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안 된다. 침묵게 하라고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과 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가는 그런 무당이 돼야 된다라고 좀 야단을 들었죠. 일단은 뭐 소문은 맞는 걸로. 그 시의원들은 다 공수 뽑아낸 걸 다 맞았나요? 맞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본인들이 자기는 뭐 시의원 뭐 그런 거보단 더 큰 거라 더 큰 데를 보겠다고 네. 시장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제 7명 다 연락 다 만났어요. 결국에?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말 해도 뭐 어떤 분은 정말 이제 민주당의 그분인데 이제 서로 그 조남은 알고 있었지만 그분하고는 어떤 전화번호도 서로 모를 만큼 어떤 그 안면이 없고 그분도 이렇게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지 적극적으로 하신 분은 아니셨어. 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제 그분이 민주당 의원이시거든요. 그분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러냐면 과천에서 민주당이 진짜 이렇게 인기가 없는 당이에요. 네. 근데 그분한테 가서 그러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는 정말 충직한 개처럼 그렇게 인기가 없는 민주당에서 너는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이 속을 쫓아서 왔다 갔다 철새 같은 정치인이 아니라 그 묵묵하게 항상 너는 너의 그 역할을 했고 자리를 지켰다. 이번에는 너가 한번 시의원으로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 보상, 너가 이렇게 열심히 충직했던 거에 대해서 시의원이 될 거니까 출마 한번 해봐라. 근데 아니 비유가 충직한 개처럼 그게 뭐냐고. 그래갖고 됐어요? 그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또 심지어. 네.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생뚱맞아요. 근데 됐어요. 전반기 부의장도 하셨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가끔씩 연락도 하고 이제 지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네. 어떤 분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구체적인 거 그냥 출마만 해서는 안 된다. 뭐 너는 뭐 이렇게 뭐 삼손처럼 그분이 또 크리스찬이시거든요. 이 과천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거나 캐톨릭이거나 불자지 이 무당에 관련된 이 우리 종교가 됐거든요. 우리도 없어요. 무당집에 다니는 건 다 쉬쉬하고 감춰. 뭐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것처럼.